퇴근길 저녁 햇살은 노을빛으로 번져 있었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윤서진은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길모퉁이를 지나던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한 중년 여성이 허둥지둥 바닥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는 주머니를 뒤지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을 도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여자의 떨리는 손을 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여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요. 택시비도 없는데 어쩌죠? 서진은 자신도 여유롭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월세가 밀렸고 이번 달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당장 집에 돌아갈 방법조차 없어 보였죠. 서진은 가방을 열어 조심스레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은 단 5만 원, 그것이 전부였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돈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택시 타세요. 괜찮아요. 여자는 눈을 크게 뜨며 서진을 바라보았고 작은 떨림이 손등에 번졌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될까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돌려주실 필요 없어요. 급한 상황이잖아요. 여자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고 서진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서진의 가방 속에는 빈 지갑이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하게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아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어요. 잘한 선택이었어. 버스가 출발했고 어느새 그녀의 눈은 피곤함과 안도감이 섞여 천천히 감겼습니다. 작은 선행이지만 오늘 하루를 조금은 다르게 바꿔놓은 순간이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윤서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회사 건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문 근처에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회사 앞 도로는 고급 수입차들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로비 주변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죠. 윤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서로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짐짓 조심스레 움직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정문 앞에 서 있던 경비 직원도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나?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지나가던 동료가 귀에 손을 대며 다가왔습니다. 야, 오늘 VIP 온다던데? 분위기 장난 아니야. 서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죠. VIP요? 누가 온대요? 모르지. 근데 이 정도면 진짜 큰 사람일걸. 로비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직원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고 일반 직원들은 얼떨결에 정문을 돌아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어제의 여인이 떠올랐어요. 설마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곧 스스로를 꾸짖듯 고개를 저었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출근 인파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직원은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판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연예인 온 거 아니냐는 농담을 던졌지만 분위기는 농담을 받아줄 만큼 가볍지 않았어요. 서진은 보안 요원의 안내에 따라 옆문으로 이동하며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그 중에는
평생 타볼 일도 없을 법한 고가의 차량들도 보였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서진은 손등으로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누군가는 대답하듯 작게 말했어요. 임원들 다 일찍 출근했대. 큰 행사인가 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복도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박감이 가슴에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어제 도와준 그 여인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어딘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설마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지라고 되뇌었지만 고급차들이 늘어선 풍경이 자꾸만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고도 서진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다. 하지만 정문에서 느껴지던 묘한 긴장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더 짙어지는 분위기였어요. 아침 시간이 지나자 회사 전체가 어딘가 낯설게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한산한 회장실 층이 이날만큼은 분주했고 엘리베이터는 계속 위층으로 향하는 사람들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결제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빠른 발소리에 자꾸만 시선이 끌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는 그대로였고 그녀의 마음속만 조금씩 파문이 번져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죠. 임원들 전부 위층으로 올라갔대. 회장님이 급히 부르셨다더라. 서진은 놀라들었어요. 오늘 사업 발표도 없는데 무슨 일인가요? 과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뭔가 큰 손님 온 모양이지. 회장실 앞 복도는 이미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고 비서진은 컴퓨터보다 문 쪽을 더 신경 쓰며 움직였어요. 허겁지겁 서류를 들고 뛰는 직원들 사이로 짧은 무전교신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결제 서류를 들고 그곳으로 향해야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고 그저 어제의 일이 자꾸 마음 한편을 건드리기만 했죠. 결국 그녀는 결제 파일을 들고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손끝이 묘하게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평소 보던 조용한 상층부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비서진과 수행원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회장실 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코트가 걸쳐진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심각하지?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서진 역시 무심코 그 방향을 바라보았죠. 문틈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는데 그것은 분명 전날 보았던 그 여인의 체형과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움찔하며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 입 밖으로 새어나온 작은 숨결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자 주변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를 건네주러 온 다른 직원이 서진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죠. 서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하얘졌는데. 서진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라서요. 그녀는 결제 서류를 건네기 위해 회장실 옆 대기 공간에 앉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지나친 우연이라고 스스로 말하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묘한 진동이 울리고 있었어요. 회장실 문 앞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서진의 하루는 이제 본격적인 긴장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회장실 층 복도를 지나던 순간
문이 열리며 전날 보았던 그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한 외투와 단정한 머리 모양은 전날과 달랐지만 분위기는 언미스테이커블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직원들은 동시에 시선을 향했고 복도는 짧은 정적을 머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눈앞에서 선명해지자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갔어요. 중년 여인은 수행원들과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이동하고 있었고 그 곁에 선 사람들은 모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신구와 주변의 예우를 통해 그녀가 단순한 내방객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분이 맞나? 복도에 있던 직원들 중 누군가가 속삭였죠. 저분 회장 일가 아니야? 분위기부터 다르네. 또 다른 직원이 곁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수행원만 해도 몇 명이야 오늘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눈과 잠시 시선이 겹치는 순간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반응하였어요. 여인은 아주 잠시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시선을 돌려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말했죠. 설마 그런 우연은 없겠지. 여인은 회장실 방향으로 사라졌고 복도의 침묵은 빠르게 일상적인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거나 서류를 들고 움직였고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허물어지듯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진에게만 그 순간이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고 전날의 일이 파도처럼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서진은 조용히 손끝을 모으며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불길한 느낌이 들지?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잠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무언가 커다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가볍지 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회장실에서 회의가 끝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복도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정체를 확인하려는 듯 작은 속삭임을 주고받았어요. 그 사이 한 가지 정보가 번개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후계자로 알려진 부사장 강도연의 어머니가 오늘 회사에 공식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공기는 즉시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무게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어머님이라고 작게 내뱉은 말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근처에 있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죠. 오늘 회사 분위기 이상하잖아. 그분이 오셔서 그렇다던데. 서진은 눈을 깜빡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복도 밖에서는 임원들이 조용하지만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방문자의 존재감을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서진의 머릿속에는 전날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어색한 미소, 떨리던 손끝, 택시를 향해 가던 뒷모습이 흐릿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소박한 인상이 오늘 회사에 들이운 이 위압적인 분위기와 쉽게 연결되지 않았지만 묘한 불일치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부사장 강도연이 회장실 쪽으로 향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표정과 걸음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부사장님이 어머니 모시고 회장님 뵙는 거래.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가족 행사라도 있나 분위기가 장난 아니네.
서진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글씨는 읽히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우연과 사실의 경계를 계속 뒤흔드는 이미지들이 스치고 있었죠. 전날 만났던 그 여인의 미소가 다시 떠오르자 서진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려 했지만 자신을 설득하기엔 부족한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시 빨라졌고 분위기는 더욱 정돈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그 흐름을 느끼며 자신이 점점 더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감춰진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사내 메신저 알림이 연달아 뜨기 시작한 건 점심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여러 채널에 비슷한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회장 일가 방문, 부사장 가족 관련 미팅, 인사팀 특별공지 예정 같은 말들이 끝없이 흘러나왔죠. 직원들은 화면을 훑으며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조용하게 들뜨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역시 모니터를 바라보며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 무렵 누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서진 씨, 혹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무슨 소리예요? 그 직원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VIP 묘하게 보더라고. 분위기가 좀. 나레이션은 실내의 공기만 가만히 따라갑니다. 작은 소문은 금세 형태를 바꾸며 부풀어 올랐어요. 부사장 어머니가 어떤 직원을 찾고 있다더라. 그 직원이 평소 조용했는데 사실 중요한 인맥이 있었다더라. 같은 말들이 군데군데 퍼져 있었죠. 그 흐름이 서진의 자리까지 이어진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이름이 여러 대화 속에 은근히 언급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던 선배가 복도에서 서진을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조용하더니 혹시 대단한 일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은 황당하다는 듯 손으로 가볍게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배는 농담처럼 웃어 넘겼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은 얼굴이었죠.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눈길은 계속 쏠렸고 말들도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서진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갈수록 복잡해졌어요. 본인의 행동 하나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느낌이었고 설명할수록 오히려 더 오해를 키우는 상황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어느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고 모니터의 글씨는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또 다른 소문이 퍼져나왔습니다. 누군가 부사장의 어머니가 회사 내부를 둘러보며 특정 직원을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작게 흘러나온 것이죠. 근거가 있는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야기엔 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진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거라 의심받을까 두려웠고 동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누군가 복도에서 서진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 씨 회장실에서 잠깐 오라고 하시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요? 전달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시선들이
자연스럽게 서진에게 모였어요. 누구도 크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기대와 의문이 조용히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오르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그분이 나를? 그 예감은 떨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서진의 마음은 조용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어요.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차분한 조명 아래 정갈한 응접실이 나타났고 그 한가운데 전날의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고요했고 표정은 단정하게 정리된 온도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대기하는 사람들의 기척이 미세하게 느껴졌지만 공간의 중심은 단연 그녀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지는 순간 자신의 발걸음이 낯설 만큼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중년 여인이 고개를 들며 담담한 눈빛을 건넸습니다. 왔어요, 윤서진 씨? 서진은 자세를 바로 세우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불러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도록 조절되어 있었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는 긴장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중년 여인은 응접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손끝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봉투는 얇았고 은근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인은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급해 보여서요. 깊게 생각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서진의 얼굴을 살피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사람을 요즘 보기 힘들죠. 공간은 정적이 깊었고 두 사람의 말 외에는 어떠한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듯 고요했어요. 서진은 봉투에 시선을 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봉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판단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받아야 할지, 돌려야 할지, 혹은 거리를 다시 설정해야 할지 짧은 몇 초 안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여인은 서진의 망설임을 지켜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제 내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줘도 될지 모르겠네요. 서진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했어요.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뿐이에요. 그 말이 응접실 공기 속에 가라앉듯 퍼졌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서진의 선택을 확인하듯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요. 그 순간 문 쪽에서 이동 소리가 잦아들며 부사장 강도연이 응접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려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짧게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나누셨나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응, 필요한 건 다 들었어. 서진은 잠시 시선을 맞댄 도연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도연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똑같이 인사를 돌려줬어요. 반갑습니다, 윤서진 씨. 이 짧은 순간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고비처럼 느껴졌어요. 서진은 응접실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의 대화를 통해 느낀 건 단순한 감사나 인사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한 기운이었어요. 응접실 문이 닫히는 찰나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건가? 그 말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여운처럼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선 윤서진은 안내를 받아 다시 응접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문이 닫히자
조용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지 않길 바라며 호흡을 고르고 있을 때 문이 다시 천천히 열렸습니다. 중년 여인이 이번에는 얇은 서류철을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말 없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두었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서진이 살고 있는 빌라의 문서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주소, 관리 정보, 계약 형태까지 세세하게 정리된 문서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무게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들이쉬며 찬찬히 문서를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이해와 당혹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건물 내가 인수했어요. 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왜요? 여인은 서진을 향해 따뜻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당신이 사는 집부터 안정적이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서진은 단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배려예요. 중년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확인했고 그 마음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었어요.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하다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저 이런 도움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인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서요. 그런 사람은 지켜주고 싶어지죠. 분위기는 이전보다 깊고 따뜻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류철에 적힌 글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와 신뢰를 담은 한 장의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의 눈은 문서와 여인 사이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감사와 부담, 놀라움과 따스함이 동시에 차오르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이 다시 열리며 강도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이해와 결심이 담긴 안정된 기운이 머물러 있었어요. 어머니, 다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결정은 서진 씨에게 맡겨야지. 도연은 서진을 향해 차분하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부담되실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선택엔 이유가 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죠.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방 안은 말보다 감정이 더 선명하게 흐르고 있었고 서진의 마음은 처음으로 이 관계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응접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서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고요하게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의 기척처럼 느껴졌어요.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회사 건물 복도는 하루의 소음을 정리하듯 조용해져 있었어요. 윤서진은 회장실에서 내려온 뒤 텅 빈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빛은 부드럽게 금빛으로 번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마주했던 일들은 현실 같지 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울림이 결코 불편한 방향으로만 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죠. 서진은 복도 끝 계단에 다다라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길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몇 걸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손잡이를 가볍게 잡으며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용한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부사장 강도연이 계단 위쪽에 서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네, 부사장님. 도연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서진은 솔직한 표정으로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아직도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연은 계단을 몇 걸음 내려오며 서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어머니께서 한 행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서진은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배려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건 윤서진 씨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믿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예요. 그의 말은 마음 깊숙한 곳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의 눈빛은 부담도 압박도 아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선이었죠.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여백이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어요. 서진은 계단 아래쪽을 바라보며 짧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용기 낼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잔잔한 미소를 띠고 말했어요. 이미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서진은 아주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작게 피어오르는 희망의 모양을 닮아 있었어요. 그럼 한 걸음만 더 내볼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새로운 인연의 결이 천천히 서로의 사이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인연이 어디로 향하든 더 이상 혼자서만 버텨야 하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 서진의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곳에는 오늘 하루의 불안이나 혼란이 아닌 아주 얇고 작은 빗줄기가 길게 이어져 있었죠. 이제 나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 그 생각 하나가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첫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